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인홍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일단, 한 덩어리를 표현할 때 일단 이러는데요. 하나의 한일자는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잘 아실 거고, 단이 요 안에 있는 게 오로지 전자죠. 오로지 전자인데 이제 우리 많이 알아봤었죠. 오로지 전자가 이제 실을 짤 때 배틀에서 실을 짠 게 이제 이 새꼬챙이에 와서 이제 실이 감기는 거죠. 이렇게 실이 감기는 건데 하나의 딱 한 가지 대상의 마음이 딱 감겨서 계속 두터워져 가는 모습. 여기 이제 몰입이랑 통해서 전일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몰입을 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를 오롯이 거기에 몰입했다, 하나를 판다 이런 뜻이고요. 전념한다 해도 몰입한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에 꽂혀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에 실이 한 덩어리가 둥글게 뭉쳐지겠죠. 점점. 그래서 여기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새꼬챙이에 실이 한 덩어리로 뭉쳐 있다. 요거는 이제 그걸 이제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거를 동그라미를 하나 쳐가지고 둥글게 뭉쳤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지금 이런 거는 동그라미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의미가 둘레를 의미하거든요. 둘레, 에워싼다. 그러니까 우리 솥도 이렇게 솥이 있잖아요. 솥도 입 아가리가 둥근 걸 그려놓고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둥글다는데 이걸 하나 더해서 둥그런 자를 쓰죠. 그럼 여기 네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둘레를 의미합니다. 둥근 둘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보시고도 뭔가 둥근 거구나. 그런데 여기 오로지 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실 뭉치니까 실이 둥글게 두텁게 뭉쳐 있구나. 우리 마음이 이 정도로 둥글게 뭉치려면 얼마나 몰입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한 덩어리로 우리 뭐 화두할 때 의심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래야 터진다. 이럴 때 또 이런 말을 쓰죠. 한 덩어리로 만들어.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일단 유언비어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뭔 뜻인지 이제 알고 쓰시죠 이제. 그래서 이게 뭐든지 모르고 쓰면요 힘이 없어요. 알고 써야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는 게 업장이 털린 거예요. 아는 상태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확히 알고 있다. 여기 이제 사리 연구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 사리를 알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게 참 다릅니다. 그래서 알아야 힘이 생기는데 유언비어는 뭔 말일까요? 유언,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유언이 비어입니다. 그런데 흐를 유자 한번 볼까요? 근데 유언이라는 게 별 말이 아니라 흘러다니는 말이에요. 뭐죠? 나쁜 말은 금방 퍼지죠. 뭔가 음모론 이런 거. 뭔가 이게 요즘 뭐라 그러죠? 뭔가 찌라시? 카더라 통신? 그러니까 사실은 실체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혹만 쌓인 말들, 누군가를 음해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무고하는 말들, 이 음모론이 널리 그런 것들이 날아다니면서 퍼지더라. 귀신같이 막 퍼져가더라. 요걸 퍼지는 거를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이 말 자체로는 이게 뭐 나쁜 말이란 말은 없어요. 잘 퍼지는 말이란 뜻인데 이렇게 그 근거 없는 말들이 잘 퍼지더라. 요거에 포인트를 두고 이제 요 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흐를 유자는 요 물이 포인트입니다. 요게 물이죠. 물이 잘 흐른다는 거예요. 물이 잘 흐른다. 그럼 여기에는 뭐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막 나올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양수가 돼요. 양수가 쫙 흐르는 모습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요것도 뭐 양수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태어날 때 머리털이 있거든요. 아기가 나올 때 머리털 좀 그려놓은 걸로 보셔도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흐르다니까 뭐 양수가 이제 이쪽에서도 흐르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머리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나올 때 이제 머리 좀 그려놓거든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낳았는데 머리털 이렇게. 이게 뭐죠? 머리 두 가닥만 그려놨어요. 머리털을.
머리가 지금 많지 않다는 얘기죠. 아기가 막 태어날 때. 요게 지금 충만할 충자입니다. 아기를 막 낳아놓으니까 이제 얼마나 피덩이에요. 이거 많이 먹여서 키워야 된다는 뜻으로 충만하게 시켜야 된다. 충만할 충자입니다. 근데 막 낳았는데 어때요? 막 낳았는데 똑같아요, 다. 요렇게 이 방향으로 내려오고 머리가 이 방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막 낳았는데 딱 이게 고기 덩어리 같다. 피덩이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길러야 되죠. 기를 육자. 다 같은 거예요. 기를 육자. 충만하게 할 충자. 다 애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그려진 거는 그냥 막 태어난 애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도요. 막 태어난 애를 그려놨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양수가 흐르면서 나온 데서 흐르다는 뜻으로 이건 쓴 거예요. 물이 흐르다로. 그럼 요 부분이 다 지금 이렇게 변형됐죠. 똑같죠? 기를 육자, 충만하게 할 충자, 흐를 유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3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수가 흐르다고 여기도 흐르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원형을 보면 이제 머리카락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말씀 원자는 어때요? 입에서 소리가 나가더라. 위쪽으로 앞으로 앞에서 이렇게 위로 퍼지는 모습. 앞으로 나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유원 하면 말이 물처럼 쫙 흘러가지고 막을 수 없게 흘러가 버리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쫙 흘러가 버리는.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런 걸 전제해서 사방으로 흐르는 말. 이상한 말들은 정말 잘 퍼지. 요즘은 예전보다 더 잘 퍼뜨릴 수 있죠. 카톡이니 뭐 온갖 그 핸드폰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퍼지죠. 그게 유언이고요. 근거 없는 말들이 물 흐르듯이 잘 퍼진다. 요거는요. 날 비자입니다. 왜 비자냐? 여기 이게 뭐예요? 곤충이죠. 벌레죠, 벌레. 벌레 모습을 여기 보통 3개를 그려요. 벌레충 하면은 보통 벌레충자를요. 전서에서 보면 3개를 그려요. 요게 이제 해서에서 오면서 보통 하나로 생략돼 있어요. 하나로 딱 그 요약되는데요. 요거는 뭘까요? 요게 보통 안일비자가요. 새 날개를 의미합니다. 새 날개가 이렇게 맞대고 있어서 이 경우 이제 보통 뭐냐면은 날개가 이제 못 쓰게 됐다. 날개가 뭐 꺾였다. 이래서 안일비자로 부정어로 쓰는데요. 날개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이 경우는 날개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일비자가 날개라는 걸 모르면 이걸 못 풀겠죠. 여기서 비는 날개를 뜻해요. 그러면 곤충인데 날개가 이런 식으로 달린 애들 뭐 있죠? 제가 좀 더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런 애들 뭐 있죠? 바퀴벌레, 메뚜기, 풍뎅이류 다 날개 쫙 꺼낼 때 이러잖아요. 그래서 메뚜기 비, 풍뎅이 비, 바퀴벌레 비자입니다. 그럼 이 곤충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말이 날아다닌다. 말을 딱 뱉는 순간 쫙 날아가 버린다. 그 있잖아요. 해리포터에 나온 이런 애 있잖아요. 비슷하지 않나요? 그거 못 잡죠. 날아가는 거. 못 잡는다. 날아가 버리면 못 잡아요. 이 말을. 그러니까 이 이상한 말들이 금방 퍼지는 걸. 뭐 임금이 어쩐다더라. 쫙 이상한 말들이 퍼져 있을 때 말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흐르고 있다라고 느낀 거죠. 예전에. 그래서 유언비어라고 한 거. 이제 알고 쓰시는 거죠. 유언비어. 좋은 말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 좋은데요. 그렇죠? 유언비어는 안 좋은 말에다 쓰니까 그걸 좀 전제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융창하다, 융성하다, 창성하다. 뭐 이렇게 보통 이 글자랑 붙여서 쓰죠. 이건 그릇이 완성돼 있다는 게 그릇이 꽉 찼다. 성대하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아주 완성된 상태인데 융창, 뭐 융성, 창성 다 같이 쓰죠. 그래서 융도 창도 다 창성해진다, 성대해진다, 높아진다. 이런 뜻이 의미하고요. 그 융은 먼저 언덕 융자입니다. 언덕. 그래서 높은 곳 융자예요. 보시면 이게 언덕이죠. 여기 언덕. 이렇게 그리면 산, 눕혀놓으면 언덕. 가끔 이 언덕이요. 이게 언덕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이게 섬돌이라고 아시나요? 섬돌. 돌계단이요. 계단 같기도 하죠. 계단 의미할 때도 있어요. 가끔은. 돌계단 의미할 때도 있어요. 대충 이제 예전 사람들이 어떤 감각으로 요 글자 썼는지 아시겠죠?
요거는 쉽죠. 요 부분은 뭐죠? 이 발바닥이죠. 요것도. 예, 발바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 이거 이런 글자 있잖아요. 봉우리 봉자. 봉우리도요. 여기 위에가 뭐죠? 발바닥이요. 이건 이제 풀이 많이 난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 발바닥이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풀을 이 잎사귀 쪽에서 뿌리 쪽으로 향해 가는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뿌리 쪽으로 내려가면 어느 잎사귀나 줄기에서 시작했던지 다 만나게 되죠. 근데 산에 반대로 여기서는 산 봉우리에 어디서 출발했던지 정상에서 만나게 되겠죠. 결국 만나게 된다. 꼭지점을 의미하게 된 거죠. 근데 원래는 뭐죠? 이것도 아래로 발 방향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래서 이 봉우리 봉자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전서가 이래요. 이렇게 하면 발바닥이 아래로 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도 그래서 뭔가 아래 방향으로 발바닥이 척척 걸어 내려온다. 여기는 흙이고요. 흙이 쌓여 있다. 흙이 쌓여 있는 곳에 풀도 자라고 있죠. 요 풀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자가 흙토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흙이라는 거죠. 흙이 두텁게 쌓인 아주 높은 언덕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 언덕을 흙이 높이 쌓인 언덕에서 내려오는 모습, 올라갔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융성했다, 융기했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융자가 어디 땅이 융기했다, 치솟았다. 올라갔다가 우리가 걸어 내려와야 할 정도로 높은 곳, 저기 높은 곳을 의미하고요. 창성하다는 요거 참 묘한 글자입니다. 보세요. 여기는요 입이죠. 입에서 말을 하니까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소리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가로알자예요. 가로알자의 전선은 이래요. 만약에요 입구자에 한 점이 그어져 있어요. 이게 가로알자 같잖아요. 요거는 달감자입니다. 혀에 맛있는 거를 뭔가 먹고 있다. 혀에 맛있는 거를 입 안에 뭘 넣고 음식물을 넣고 음미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말을 하다고 할 때는요. 가로알자는 전서가 이래요. 입에서 기운이 위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기운이라는 건 소리예요. 소리의 기운이 나가는 거예요. 말을 하면 소리가 퍼져나가죠. 소리가 퍼져나가는 거를 그려놓은 게 이제 가로알자고요. 여기는 지금 뭐죠? 왈이죠. 그래서 저기 지금 창성하다에서요. 위에 있는 거는 날일자고요. 밑에 있는 거는 가로알자입니다.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태양이 두 개 뜬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창성하나 보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를 때는 이 글자 보면 창성할 창, 태양이 두 개 뜨면 겁나 창성한 거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태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오한 말인데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태양처럼 앞으로 창성할 거라 우리 앞날이 밝을 거라고 말을 하거나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밝은 앞날을 노래하거나 말하는. 예전에 부족 간에 모여서 이제 누구 하나가 우리 잘 될 거야 노래로 하거나 말로 표현한. 또 그러면 이렇게 또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과 노래를 듣는 사람 마음이 태양처럼 밝아지게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노래를 듣는 사람 마음이 환해지게. 이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는 이 글자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으니까 둘 다 이해해 보시는 게 말을 했을 때 아주 밝은 말을 해가지고 듣는 사람 마음도 밝아지게 말을 한다. 메시지가 되게 밝은 내용의 말을 한다. 노래를 한다. 둘 다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입구를 보태면 어때요? 요게 이제 창성하다는 의미로 쓰이게 된 거예요. 요게 원래 노래하다, 말하다인데 그러니까 주로 노래하다로 이제 의미를 봤을 때 밝은 앞날을 노래하다, 창성할 걸 노래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게 쓰였다면 창성하다로 주로 쓰이게 되니까 입구자를 더해서 노래부를 창자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원래 원형이 노래였을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 인자 하면요. 기생창자입니다. 노래 부르는 여기다 여자여자 쓰면은 이 창녀 창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노래하다는 뜻이에요. 노래하는 게 기생에서 다 나온 말이에요. 기생에서 노래하고 뭔가 이제
유희를 담당하는 여자. 지금은 그렇게 가수죠. 가수를 의미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그런 식으로 기생이 예전에는 재능이 엄청 많은 그 예능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능인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 밑에가 가로알이란 거 요거만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많이 쓰는데 요거 한번 알아볼까요? 뭔 의미인지. 감은 요 마음 심자 빼고 요것만 해도 다 함자 몇 번 했었죠. 창입니다. 창을 들고 소리를 질러요. 그 제가 항상 요 글자 얘기하면 그 영화 얘기하는데 저도 전율이 막 흘렀거든요. 브레이브하트 보면 멜 깁슨이 막 이제 그 군사들 뭐 얼굴에 막 이상한 분장하고 막 이제 죽으러 가자 하고 뭐 이제 자유를 외치면서 싸우러 가자 함성에 칠 때 막 다 같이 쫙 이렇게 그 전율이 흐르게 한 구호를 외치면서 그 뭐죠 하나가 되거든요. 창 들고 같이 한 구호를 외치면서 다 하나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 부대가 그렇죠. 한 덩어리가 될 때 그 전율, 그러니까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그 짜릿한 상태. 요게 다 함자예요. 이건 다 함자고요. 이게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니까 다 함자고 이런 마음이라고 하면요 남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감응한다는 건요 누가 와서 날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 대상과 내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감응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죠. 공감한다는 게 하나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군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대상과 내가 한 덩어리가 돼서 반응하는 겁니다. 느끼고 반응하는. 우리가 감정, 그런 쉽게 얘기하잖아요. 감정. 이 감정이요 나한테 온 어떤 육군에서 일어난 어떤 경계들이 나한테 자극을 줘서 내 마음이 그 대상과 한 덩어리가 돼서 뭔가 울고 웃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감흥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감흥해서 일어나는 어떤 정서들인 거죠. 감흥해야 일어나요. 무감각하면 안 일어나죠. 무감각하면 불감이죠. 불감증이죠. 뭐가 와도 전혀 내 마음에 감흥을 안 일으키는 상태. 못 느끼는 상태. 느낀다는 게 이게 신통한 겁니다. 이 글자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느낀다는 게 되게 신통한 거예요. 뭐가 와서 날 자극했는데 거기에 내가 하나로 내 마음이 움직여서 작용한다는 게 신통한 일입니다. 사자 가볼까요? 여기 말씀 한자 빼고 보면요. 여기 화살쏠 사자거든요. 여기 이상하죠. 화살쏠 사자. 화살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원래 얘가요. 원래 이 글자예요. 각골문 가면. 화살 쏘고 있는 모습이에요. 손을. 근데 얘가 어떻게 되버냐면 내려오다가 화살이 사라지고요. 이 자리에 원래 사람 몸신자가 이러죠. 원래 이러거든요. 몸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갑자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기는 화살을 그렸고 이건 화살 쏘는 손을 그렸는데요. 화살 쏘는 손이 이제 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화살을 몸으로 바꾼 게요. 여기 이제 유사한 걸로 뭔가 바꿀 때 나름 또 의미 부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적해 보면 예전에 이 활과 글자도 좀 유사하죠. 활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척추를 되게 활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활과 같은 어떤 척추. 그래서 이 글자를 할자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정돈할 때 몸신자를 쓰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몸신자에 활을 쏘는 손에 이 마디촌자, 손수보다 마디촌을 손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에 뭔가 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마디촌도. 그래서 마디촌자를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게 쏠사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활 쏘는 손, 요거는 활을 상징하는 우리 척추가 활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말씀 원자가 있어요. 활 쏘고 말을 한다. 근데 이게요, 이 감사할 사자가요, 그 각골문은 이래요. 어떤 거 같으세요? 요건 손이죠. 손으로 선물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럼 이게 화살인데 요게 이렇게 변형됐어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금문에 가면 이렇게 됐어요. 금문에 이렇게. 금문은 이래요. 나무에다 화살 쏘는 모습이죠. 자, 각골문은 이랬어요. 선물 주는 모습. 금문에는 나무에다 화살을 쏴요. 그런데 전선은 이렇게 됐어요. 화살을 쏘는데 말씀 원자가 있어요. 자, 이걸 종합해서 결론 내는 겁니다. 화살 잘 쏜 사람한테 선물 준 거예요. 딱 예전에 향사례라고요. 향촌에서 모여서 활 쏘기를 해요. 군자들의 놀이라고 활을 높이 칩니다. 왜냐하면 활은 다른 스포츠는 남하고 경쟁을 하는데 활은 자기 내면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남 신경 안 쓰고 자기 마음만 똑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또 못 쏘면 또 자기를 스스로 반성하고 잘 쏘면 뭐 칭찬해주고 그래서 덕담 나눠주고 선물 주고 이런 겁니다. 말이나 선물로 화살을 잘 쐈을 때 이렇게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 거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는 걸 전하는. 지금도 거기 부탄에 가시면요. 부탄이 우리랑 비슷한 풍습 많거든요. 거기 닭싸움도 하고요. 거기는 활 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모여서 지금도 활 쏘고 저기 나무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요. 똑같아요. 지금 이 그림과 나무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요. 멀리서 활 쏩니다. 누군가 하나 맞히잖아요. 그러면 또 막 딴 사람들이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하나 맞추면 다 같이 그 앞에 가서 춤을 춥니다. 노래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뭔가 이렇게 서로 덕담 나누는 이런 그 향사례의 어떤 유사한 부탄의 향사례 같은 그게 지금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다 하는 그 느낌 좀 오시지 않을까. 자, 염려하다. 생각염자는 이 염자가 불교에서 정말 중요한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염하라 그 부처님이요 사념처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사념, 처할 처자거든요. 예, 처할 처자. 그런데 그 조선시대 우리 선비들이 제일 중시했던 수령법이 이거거든요. 거경. 경이 정신 차리는 거고요. 정신 차림, 여기 깨어 있음이거든요. 정신을 깨어 있게 하는데 거주하라, 안주하라, 거주하라죠. 여기도 사념처도 똑같아요. 염이요. 지금 이 순간 정신을 딱 모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음 챙김이에요. 염자가 마음 챙김으로 번역합니다. 불교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올바른 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에 뭐가 있나요? 딱 올바른 거. 내가 호흡에 몰입하기로 했으면 호흡을 기억해야 되고요. 지금 이 순간. 호흡의 마음을 챙기는 거죠. 단전주를 한다 그러면 단전의 마음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동양에서도요. 의수단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으로 지켜라 단전을. 단전주는 의수단전이거든요. 동양에서 예전부터. 단학에서 말한 의수단전이 마음으로 지켜라가 마음 챙김이잖아요. 단전의 마음을 챙겨라 이 소리입니다. 단전의 마음을 챙겨. 그럼 지금 이 순간 뭐를 기억해야 돼요? 단전이요. 요게 염이라서 정신을 지금 이 순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마음 챙김 이걸 강조하고 알아차림을 강조했는데 요거를 마음을 챙기면 거기를 알아차리게 돼요. 당연히. 그런데 이 마음 챙김의 올바른 번역으로 한문에서 염을 쓴 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그 마음 챙김을 표현할 게 한문에 있어야 되잖아요. 단어가. 근데 염이란 글자가 여기까지 알고 하셨겠지만 참 기가 막힌 게 이게 지금금자거든요. 지금금의 마음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딱 형성된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마음이요. 요 지금금자가 여기 지붕이죠. 여기 올라가서 이게 구름이에요. 올라가서 위에서 지붕으로 형성되는 게 뭐예요? 구름밖에 없죠.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뭉친 겁니다. 그럼 지금 구름은 시시각각 변하죠. 지금의 구름을 말해요. 지금 저 모양이 금방 변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있으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계속 변하는 중에 지금 구름. 지금 그 마음을 말해요. 지금 그 마음. 시시각각 변하는데 지금 그 마음. 이게 염인데 지금 기억하라. 지금 마음을 챙겨라. 지금 알아차리는 마음. 이게 염으로 번역한 거고.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이
유교에서는 경이 지금 염에 해당되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안주해야 고주해야 내 거죠. 항상 그래야 되잖아요. 사념처라는 거예요. 이 처는요. 항상 마음 챙기는 자리에 마음 챙김에 처하라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지금 번역하시는 분들이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번역합니다. 처는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오래 머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호랑이가 딱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딱 터잡고 있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안주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 챙김의 확립. 그래서 지금 금자를 포함한 요 염자는요. 지금 딱 정신을 모아가지고 어떤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럼 그 대상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염불을 할 때는 염불 그러면 시시각각 만약 아미타불에게 염하겠다 그러면 나무 아미타불을 지금 마음에 떠올리고 계셔야 돼요. 그게 염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유념하다. 지금 딱 거기에 마음을 챙기고 있다. 유념하다는 그 뜻이고요. 정념 하면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대상에 딱 정신을 모으고 있다. 지금 올바른 방식으로. 그럼 네 가지 어디다 마음을 모을까요? 하니까 부처님이 너 몸에다 마음을 모아라. 육군을 말해요. 육군. 너의 느낌에다가 마음을 모아라. 좋고 싫다는 느낌에다. 너의 생각을 포함한 마음 전반에 마음을 챙겨라. 법, 진리의 마음을 챙겨라. 요 네 가지 항상 마음을 확고하게 챙겨놓으면 반드시 해탈한다. 이 원불교에서도 유념 공부가 엄청 크죠. 지금 내가 하는 일에요. 마음을 모으고 하는 게 유념입니다. 이게 마음 챙긴 공부예요. 이게 선비들의 공부랑 다 똑같다. 그 얘기 드렸고요. 또 단전주라는 것도 의수단전이 단전주다. 단전주라는 건요. 단전에 마음이 안주해 있다는 거죠. 요 안주랑 요 처랑 같은 뜻입니다. 사념, 네 가지 대상에 마음을 머물게 해라. 마음 챙김이 거기 딱 머물게 해라. 항상 마음 챙김에 머물러라. 단전의 마음이 챙겨져서 머물게 하라. 이런 뜻이고요. 자, 려는요. 이것도 호랑이 나왔습니다. 호랑이가 지금 이게 호랑이입니다. 눈, 귀, 여기는 이제 호랑이 턱에 있는 털 같아요. 이게 호랑이죠. 여기 이렇게 변형됐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유사하죠. 여기 위턱, 여기 아래턱, 여기 위에가 귀. 요즘 눈만 사라졌지 똑같죠? 여기 이제 이 부분 생략했죠. 다리 부분 생략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이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이어지고 여기는 그대로 가고 위에도 그대로 가고 여기도 그대로 가는데 이 부분만 끊어져요. 이 부분이. 이게 호랑이 우자가 된 거예요. 이건 간단합니다. 이건 뇌예요. 우리가 뭔가 생각한다는 건요. 머리로 생각, 심장으로 감정 이렇게 대별해 볼 수도 있죠. 사실 감정도 뇌에서 시작되지만 증폭되는 게 심장에서 증폭된다고 봐서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아프죠. 막 감정적으로 격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가슴에 뭔가 맺힙니다.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항상 생각, 감정이 함께 작동한다라고 봐서 이 생각사자에다는 여기 뇌와 심장을 다 그려놨어요. 이래야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다. 근데 호랑이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뭐겠어요? 걱정할 여자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어떻게 막아야 될까? 대비하는 마음을 말해요. 호랑이가 상징하는 건 뭐죠? 미래의 어떤 재난, 미래에 닥칠 재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면서 준비하는 그 생각을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여자. 그래서 생각하다, 고민하다, 뭐 걱정하다 다 들어갑니다. 염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걱정하는 걸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 잘 되시죠? 친우, 친구 요거 한꺼번에 한번 볼게요. 친우와 친구. 그 대학 책에 보면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대학의 도는 새로울 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 요즘 보시는 대학책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학의 도는 첫 번째 명덕 이건요
이거는 수기거든요. 수기. 요거는 치인이에요. 이게 대학의 도는 두 번째는 제 신민에 있고 세 번째는 지어지선. 대학 잠깐 소개하면요. 엄청 좋은 말인 게 너 자신의 밝은 덕을 밝히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좋은 양심의 덕을 밝혀서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데 있고 여기 제가 빠졌네. 제. 여기도 제. 그러니까 여기 신민부터 읽으면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원문에 친민으로 돼 있어요. 원래 고본에 친민으로 얘기에 내려오던 거를 정자나 주자가 신민이 맞다 해서 신으로 고친 거예요. 지금 대학 그 주자의 대학 장구본은. 그래서 이제 요 논쟁이 많습니다. 나중에 왕양명이 또 주자에게 반대했잖아요. 왕양명이 또 주장해요. 친이 더 맞다. 왜 신이라고 했냐. 요 친이냐 신이냐 논쟁이 있습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 대학의 도는요. 옛날 군자들 키워내는 나라의 최고의 군자들 키워내는 학교예요. 지금 성균관이 우리나라의 성균관이 대학입니다. 국자감, 성균관 이런 게 대학을 의미하거든요. 나라의 최고 엘리트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 덕을 밝혀서 백성을 새롭게 해주는 사람, 백성을 친애하는 사람 두 가지 의미가 갈려요. 주자는 새롭게 해주는 이어야 된다. 원래 왕양명은 친애하는, 감정적으로 친애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래서 백성을 아무튼 좋게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지어지선, 나와 나 모두 최고의 선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요게 지금 현재 성균관 이념입니다. 수기친 하는 군자 양성이. 요 대학 그대로예요, 지금 성균관도. 그러면 요 친이냐 신이냐 왜 논쟁이 벌어졌냐? 요거까지 같이 알고 보시면요. 신자도 요거 똑같아요, 지금. 여기 그려진 대로. 예. 여기 나무목. 근데 여기에 도끼만 그려져 있는 게 신자고 여기에 볼견자가 그려져 있는 게 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안다면 요 두 논쟁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죠. 보시면 요것도 의미가 뭐예요? 나무가 요게요. 위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위로. 여기다 말씀만 하면 말이잖아요. 그럼 말이었죠. 입에서 기운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죠. 나무 가지가 위로 막 자라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요 부분 밑에다가 그대로 말씀 원자만 하면 말이에요. 기운이 위로 올라오듯이 나무가 자꾸 위로 자라는 모습이. 자꾸 스스로 자라는 나무에 도끼로 가지를 쳐줘라. 이게 새로운 신적. 새롭게 자라는 나무를 계속 가지 쳐주고 관리해라 이 소리고요. 여기는 새롭게 자라는 그 나무를 잘 보살펴줘라 뜻입니다. 눈으로 잘 자라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줘라. 사실 두 개가 같은 뜻이라고요. 돌봐준다는 게 이거예요. 도끼로 가지도 잘라주고 이렇게 관리해주는 거죠. 그게 계속 보살펴야만 되죠. 눈으로 보고 있어야.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같이 쓴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알고 풀면 이 부분이 아주 멋지게 풀립니다. 대학의 도는, 대학이라는 학교의 건학 이념은 우리 내면에 있는 밝은 덕, 둥근 마음을 밝히는 데 있고 이렇게 밝혀서 백성들도 스스로 이렇게 그 안에서 둥근 마음이 양심이 자라고 있는 거를 잘 보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줘가지고 백성들이 스스로 새로워지는 백성들을 잘 보살펴줘라 이런 뜻입니다. 친이나 신을 정확히 해석하면 어떻게 돼? 내가 일방적으로 군자가 백성을 새롭게 해주거나 내가 그냥 아껴줄게 이게 아니에요. 저 뜻은 백성이 스스로 자라고 있는 거를 보고 있다가 필요한 도움만 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훨씬 재밌죠. 그러면 너도 명덕 밝히고 백성도 명덕 밝혀서 이렇게 대동세상에 올 것이다. 그래서 강제 주입식 양심 교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성. 스스로 자라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나무가 스스로 자라지 우리가 억지로 자라게 하질 않아요. 자라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양심의 싹을 적절하게 관리만 해줘라 너가. 요게 대학 이념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논쟁이 이런 식으로 보면 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친애하다, 자라고 있는 내 가족들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잘 보면서 보살펴주는.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친족, 가족 관계를 말하고 여기 이제 우는 보세요. 손 두 개예요, 그냥. 그럼 이거 보십시오. 위에 손이요. 여기 펴진 거예요. 여기 펴지고 이렇게 됐어요. 밑에 손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버두자입니다. 이게 손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손이고. 그래서 마주 잡은 두 손 아니면 함께 두 손을 다 써서 돕는 모습. 그러니까 돌우, 벗우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사이 아니면 손을 서로 두 손을 마주 잡고 한 뜻이 된 사이. 그래서 둘 다 가능합니다. 두 손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는다. 손을 써서 돕는 사이 아니면 이렇게 손을 서로 마주 잡은 사이. 그래 친우고요. 친구 할 때는요. 오래될 구자거든요. 옛 구자, 오래될 구자입니다. 늙은이 구자. 그래서 여기는 오래된 지금 오래전부터 친애하던 사이. 친애하는 벗을 말하죠. 그러니까 가족처럼 친애하고 아끼고 이렇게 내가 보살펴주고 돌보는 그런 벗. 또 오래도록 친애하던 사이에서 친구입니다. 뜻이. 구는 뭐냐면 요게요. 이렇게 또 눈썹같이 귀깃이라 그랬죠. 눈썹같이 이렇게 뭐죠? 눈 위에 이렇게 있는 뭐예요, 이게? 부엉이요, 부엉이. 요게 지금 새 부엉이입니다. 예, 부엉이가 둥지에 여기는 새 둥지예요. 둥지죠, 딱 봐도. 이렇게 둥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엉이가 둥지에 사니까 요 둥지가 부엉이가 오래된 둥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부엉이 자체가 되게 나이 든 현자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지혜와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부엉이 자체가 노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노인 구자, 오래될 구자, 옛 구자 할 때 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단순히 그 둥지가 오래됐다 의미보다는 부엉이라는 존재 자체가 오래 사는 새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새, 오래된 새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 묘 고양이 묘자 해가지고 묘 두 머리 두자 이렇게 써드렸죠. 지난번에 한번 나왔을 때 여기에요. 이걸 이렇게만 써도 매응자입니다. 자세히 쓰려면 세조자 밑에 넣어주면 매응자예요. 여기도 새인데요. 이것도 새입니다. 보세요. 이거는 이제 털 하나 더 그린 새, 날개를 하나 더 그린 새예요. 하나, 둘, 셋. 보통 여기는 세 개 그리면 세 추자죠. 하나, 둘, 셋인데 요 부분이 보통 요 부분을 따로 뺀 거예요. 세 주자는 하나 빼고 하나 또 뭐죠? 요렇게 하나 그리고 날개를 이렇게 두 개를 그린 다음에 여기다 발톱 두 개. 그러면 이게 세 조자가 돼요. 세추랑 비슷한데 살짝 다르게 변형한 글자라서 이렇게 하면 묘등 고양이 얼굴을 하고 있는 매다 이렇게 본 거예요. 부엉이를. 근데 이제 고양이가 뭐라 그랬죠? 마오라고요. 중국말로 마오. 그런데 이제 나이 든 노인을 의미할 때 이제 중국말에 노인 노자에 밑에 털 모자 해놓은 거. 요게 또 이제 70, 80, 90 사신 장수하신 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게 또 발음이 마오여서 그러니까 부엉이 하면은 그냥 장수 오래 살았다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옛구자에 그런 의미를 줬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요 볼관자가 이것도 눈썹에 되게 힘들어가 있는 새 모습이죠. 눈이 부리부리한. 보통은 요 볼관자가 황새관자거든요. 근데 제가 부엉이로 봐야 된다라고 요 관자 같은 경우는 부엉이로 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보통 요 눈을 안 그리면 부엉이 관자입니다. 눈 안 그리면. 여기다 입구자 두 개 눈을 그리면 황새관자로 보는데 이런 경우는요. 황새보다 부엉이가 참 맞는 게 관이요. 부엉이는요. 밤에도 다 꿰뚫어 봐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지혜의 여신 아테네에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엉이는요. 밤에도 다 꿰뚫어 보고 있다. 쥐나 있잖아요. 소리 없이 날아갑니다. 싹 가서 딱 잡아채는데 사냥에 아주 고수거든요. 그래서
이 관이라는 의미에 더 잘 통합니다. 부엉이로 봤을 때 진짜 어두운 중에도 사물을 다 꿰뚫어 보는 존재. 이렇게 보는데 정말 잘 보기 때문에 사냥도 잘하고 보는 것도 잘 보고. 그래서 이 부엉이란 글자에 입구자 두 개 하면 이제 황새간자인데 좀 통해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습관. 논어에 하기 시습지 할 때 매일 익히면 할 때 요 습자 나오죠. 근데 요 글자가요 지금 좀 잘못됐어요. 요게 지금 날일 그 원래 날일자여야 돼요. 각골문에는 그냥 날일자예요. 태양 그려져 있어요. 태양이 지금 이렇게 지금 원래 날일자여야 되는데 바뀐 거죠. 흰백자로.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글자가. 요 위에는 뭐죠? 날개요. 새가 날라고요. 어린 새가 날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갯짓 하다 해요. 언젠가 날죠. 그러니까 날마다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실력이 쌓이다가 어느 날 탁 날아오릅니다.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익힐 습자. 새가 날마다 날려고 날갯짓 하는 걸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하는 것도 날마다 좀 더 날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날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익힐 습자는 그렇게 온 거고요. 관자는요. 지금 저 마음심 있는 관자는요. 요건 해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서에서 같은 의미로 쓰던 게 이관자거든요. 익힐 이제 버릇들이다 관자거든요. 이게 버릇들이다는 게 그 전서에서는 요 글자가 버릇들이다로 쓰였는데 해서에 오면 이제 이 글자가 버릇들이다로 쓰이게 돼요. 뭐냐면요. 마음이죠. 마음을 요거는 뭐죠? 조개죠. 조개 같은 그 화폐를 돈꾸러미를 이렇게 하나로 꿰는 모습이죠. 하나로 쫙 꿰다. 두 가지가 가능해요. 글자가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꿰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꿰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꿰고 있는. 아무튼 요거는 꿰다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예전에 상평통보 이런 거 있잖아요. 가운데 돈에 구멍 뚫려 있는 게 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꿰라고. 그럼 돈을 한 줄기로 꿰는 거 생각하세요? 꿰뚫었다. 그러면 마음이 꿰뚫었다는 게 뭐예요? 버릇이요. 우리가 버릇들인다는 게 습관이 무서운 게 습관은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그 짓을 하니까 그게 내 마음에 하나로 꿰져 있다는 겁니다. 관통이 있다. 하나의 행위가 쭉 이어지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의 행위가 쭉 이어진다. 여기는 시험시험 갈 착자는 사거리죠. 사거리를 걷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꿰져 있다. 이게 뭐냐면 맨 똑같은 데 다니는 거예요. 맨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더라? 어디 커피숍 가면 꼭 거기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일정한 시각 되면 꼭 거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천지사방 다 다닐 수 있는데 꼭 거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요. 뭔 짓이든 다 할 수 있는데 꼭 그 짓만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로 꿰졌다고 본 거예요. 예전 어른들이 볼 때 하나로 꿰져 있다. 저 사람 마음은 딱 이걸로 하나로 꿰져 있다. 일관성이 있다. 일관성 있는 마음, 일관성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게 습관. 날마다 그거를 버릇들여서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쫙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거. 사람 마음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덕을 얘기할 때요. 덕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화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덕을 한다는 건요. 양심을 실천한다는 거는 덕스러운 행위를 한다는 거 마음으로 하는 건데 사람 마음은요. 조석으로 변하거든요. 사람이 어느 날 착한 행위를 해요. 근데 이 덕행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착한 행위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내일도 그 짓을 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잘해줬지만 내일은 잘하리란 보장이 없어요. 지 기분 따라 기분이 태도가 돼서 바로 돌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느냐는요. 그 사람이 그런 덕스러운 행위가 습관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로 우리 이걸로 예측해서 이것도 확률이죠. 그래서 내일 또 저 사람이 나한테 덕스럽게 대할 확률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률을 높일 뿐이지 왜 본인도 모르거든요. 내일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확률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의 중요성은요. 습관화돼 있지 않은 덕은 믿을 수가 없다. 습관화돼 있을 때 내일 또 이런 덕행을 펼칠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밖에 말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인격자가요. 또 몸이 아프다 보면은 또 확 시야가 좁아지고 힘들다 보니까 성을 낼 수도 있고 평소에 안 보이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덕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다? 그 바뀌는 무상하게 변하는 마음에서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건 엄청 중요한 거다. 어디에 그 일관성을 뒀느냐, 악행 쪽으로 뒀느냐, 덕행 쪽으로 뒀느냐가 사람의 마음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습관에서 그 부분까지 보시면 요 마음 심자의 꿰뚫을 관자 요 글자를 보신 김에 마음을 하나로 딱 꿰뚫어 간다는 게 이 습관화 시킨다는 게 엄청나다. 이게 업으로 쌓여 있다가 좋은 업력이 작동해서 내일 또 좋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내모는 힘을 우리 내면에 만들어야 된다. 그게 습관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